우리 에이베바이오 주주분들 많이들 속상하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로봇주들, SK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에이베바이오의 주가가 단순히 여러분께 조회수나 좋아요나 문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100만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우리 가족 같은 여러분에게 그런 허황된 말을 드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에이베바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제대로 마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즘 꿈에도 에이베바이오 주가가 나와요. 정말로요. 우리 에이베바이오 주가가 주당 가격 100만원을 향해 가는 100만원이란 그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 봐도 정말 폭등 랠리가 나오는 그런 꿈도 꿔요. 벌써 이번 주에만 2번 꿨습니다. 2번. 그 정도로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올라가길 바란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감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이베바이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에 악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악재 있었어요? 크게 2가지 이벤트가 있기는 했죠. 에이베 301이 이슈가 있었고 에이베 001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나 밀릴만한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정확히는 에이베 301에 대한 이슈를 좀 짚어보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사실. 이렇게 대놓고 장난질을 치는데, 근데 저보고 장난을 치지 말래요, 몇몇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상 보고 있다면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요 좀 끝까지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 좀 끝까지 보셔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싸웠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이 주가 끝났다, 손절해야 된다, 왜 들고 있냐 이렇게 선동하는 뿌락질지 모르는 그 녀석들에게 우리가 선동을 당해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손절을 하고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그냥 여기서 던져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께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주식은 하락한 건 맞지만 저렴한 주식입니다. 저평가 영역입니다. 과도한 하락의 영역입니다. 향후에 에이베바이오의 주가는 저는 전고점, 최고점인 25만 7,500원을 훌쩍 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저는 분명히 온 동네 방에 뛰어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자랑하는 순간이 여러분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산로보틱스 방송 오래 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두산로보틱스를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찍어온 미친놈이 하나 있다. 저 밑바닥 3만원까지 구경하고 왔어요. 우리 이때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아세요? 다들 끝났다 그랬어요. 다들. 근데 저는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확고한 저만의 기준이 있었고 저만의 분석 소신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3만원 하던 주식이 17만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다른 주식 오른 걸 말씀드리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에이베바이오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명명백백하게 올라갈 주식으로 보입니다. 에이베 301이 이슈가 있었을 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볼게요. 바이오 USA에 대한 일정으로 앞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 악재가 없었다라는 게 정확히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제가 어제 영상에선 여러분에게 바이오 US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글씨가 이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바이오 USA 여기에 대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ADC 분야다. 우리 에이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옥바이오를 통해서 이미 이중항체 ADC 임상 1상을 진입을 했고 단순히 임상을 디자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약물을 투여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단순히 임상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하면은 빅파마들이 뭐 볼 게 있겠어요. 근데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시작했다는 거는 그래? 뭘 기대하고 투약하고 있는 걸까? 벌써 주목을 받고 기대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건 이 자리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에이베바이오라고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악재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점검해 봅시다. 다 같이 좋아요 누를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정말 우리 주식 악재 없네요, 너무 억울한 하락이네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 에이베이바이오 다 같이 악재 없다 100만원 가보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악재가 정말 없었는지 점검해 볼게요. 저 이때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이렇게나 악랄한 녀석들이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주가를 무참하게 밀어버리는구나. 그냥 작정을 했구나.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까지 영상을 보는지 다 나오는데 이거 안 듣고 나가버리면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ABL301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이 있잖아요. ABL301, 그죠? ABL301이라고 하는 지금 임상 진행하는 이 물질은 사노피와 함께 공동 개발을 시작을 했고, 임상 1상을 순항한 다음에 2상부터는 사노피가 주도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2상부터는 이제 사노피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건데, 참고로 ABL301은 퇴행성 뇌질환 분야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을 타겟하는 후보 물질이죠. 그랩바디 B가 적용된 물질이고, 자, 근데 여기서 그랩바디 B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랩바디 B는 사노피에게 선택을 받고 GSK에게 선택을 받고 일라일리에게 지금 선택을 받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랩바디 B, 이 그랩바디 B가 적용된 ABL301이 사노피의 임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루머가 퍼진 거냐면, 야, ABL301 그랩바디 B가 적용된 후보 물질인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사노피 측에서 우선순위에서 밀었대. 야, 이거 그랩바디 B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듣자마자 심장 철렁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빅파마에서 임상의 우선순위를 미루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상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용은 많이 들고 상업적인 가치가 없을 때, 두 번째는 임상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애초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임상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할 때. 왜?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성공할 가능성도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고 난이도가 높은 만큼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서 사노피 측에서 실적 발표와 동시에 ABL301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에이베이바이오는 무엇을 확인했어요? 사노피 이게 무슨 소리냐? 해명해라. 사노피가 해명했죠. 우리 그랩바디 B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알파 시뉴클레인 측정하는 장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임상적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임상을 순항하기 위해서 임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 미룬 거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 하락은 그랩바디 B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루머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그랩바디 B가 적용된 사노피 계약이라든지 GSK 계약이라든지 일라일리 계약이 앞으로도 무산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그렸다면은, 사노피가 이렇게 정확한 해명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되돌림 상승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정말 너무 이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때 그 세력들의 흐름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얘네가 작정 한번 턴 다음에 올릴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무차별하게 밀어버린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녀석들이 있습니까? 이런 천의공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미리 눈치채지 못한 게 너무 개탄스러워요.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거나 걱정하실 때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가 에이베이바이오 저 2만원대 가격부터 1년 내내 사고 팔고 이 어마한 급등도 수익으로 가져오고 정말 많은 수익을 봤잖아요. 제가 이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쁘셨을 거예요. 댓글로 돈 많이 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 하락을 미리 여러분께 잡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방송 이어갑니다. 100명이 저를 욕해도 한 명의 구독자분이 저를 응원하시면 저는 맞서 싸울 겁니다. 이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어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영상 좋아요, 구독 널리 공유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이 하락부터가 애초에 작정하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밀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ABL001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승인 안 될 것이다.
이거 뭐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뭐 승인 안 될 것처럼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죠. 물론 약물의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FDA가 승인하기까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크로스오버가 된 약물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FDA가 승인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ABA 002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패스트 트랙이 통과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FDA가 빨리 좀 약물 개발해봐라. 이거 희귀암 중이니까 빨리 좀 개발해봐라. 가속 승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했었다는 거 이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뭐 크로스오버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또 빠져요. 근데 여기서 점검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 FDA가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ABA 002 때문에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주가가 001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날이 이만큼 찔끔 올랐었죠. 근데 001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정도나 하락할 정도로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나 001 때문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하락이 이 정도나 나왔으면은 ABA 001로 인해서 이 정도나 올랐던 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ABA 바이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그랩바디 B가 주였습니다. 그랩바디 B로 인한 파동이 나왔고 떨어질 거라면 그랩바디 B가 재료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상태였어야 되는데 그랩바디 B에 대한 재료 소멸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랩바디 T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중항체 ADC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죠. 그랩바디 T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수십조 원 연매출의 약물을 뛰어넘지 모르는 블록버스터급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이중항체 설계 구조이고요. 4-1 BB를 활용하죠. 그리고 이중항체 ADC는 현재 에이벨 206과 209를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에너투라고 하는 연 7조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단일항체 ADC를 뛰어넘지 모르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랩바디 B는 기술 이전 단계, ABA 바이오는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구나. 이 정도로 해석되는 단계였다면은 그랩바디 T나 이중항체 AD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약물을 설계하는 기술력까지 가졌다. 임상 디자인도 하고 상업화까지 이어가는 상업화 능력이 있고 임상 진행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분이 되죠. 그동안 하락을 하는 동안에 그랩바디 B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던 주가 상황에서 그랩바디 B에 대한 실망감으로 떨어진 게 없으니 이 하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치를 떨고 공포스러운 개미털기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 어떤 이야기도 호재로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세력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10년 동안 거침없이 해온 사람입니다. ABA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뭐 제약 바이오를 뭐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ABA 바이오라고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료를 연구하게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식쟁이가 그런 걸 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노리는 수가 무엇인지가 보이니까 저는 이 주식을 여러분께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산테스나 제가 얼마 전 여기서 방송해드렸죠. 원익 IPS 여기서 방송해드렸죠. 맞나요? 현대모이스 타점 2번이나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리고 급등, 잡아드리고 오늘 또 바로 급등합니다. LGCNS 잡아드리고 급등 나왔죠. 로보스타 잡아드리고 급등 나왔죠. 로보티즈 잡아드리고 급등 나왔죠. 잡아드리고 급등 또 나왔죠. 이 모든 것들 우리 영상이 다 남아있습니다. 현대모이스, LGCNS, 로보티즈, 원익 IPS 지금 또 올라가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날 추세 돌파가 나왔고 앞으로 후성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까지 드렸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그냥 저 개인만 생각을 했다면 이 ABA 바이오 방송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저 제가 우리 채널의 키워낼 목적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방송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유가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언제가 됐든 기어코 ABA 바이오로 여러분과 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미리 여기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제가 말하는 이 분석, 이 내용이 100% 맞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제 말이 무조건 맞을 겁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무책임하고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잣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잣대는 이 주식이 절대 못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주식이 절대로 못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주주분들께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싫어할 이유가 없고 관심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나쁜 놈이 되고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고 주주들을 희망 고문하고 나쁜 녀석이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다 쉬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에이베바이오로 방송을 하거나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방송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에이베바이오 주가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삼천당 제약처럼요,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 건 맞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봅니다. 삼천당 제약도 큰 시세가 나온 다음에 정말 속상할 정도로 빠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제대로 된 모멘텀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2만원에서 순식간에 10만원 가고 순식간에 20만원 가고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100만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 2만원 하던 게 120만원 갔어요. 그게 어디 삼천당 제약에게만 적용이 되리란 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 에이베바이오에게는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영상 댓글 좀 남겨볼게요. 에이베바이오 100만원 가보자라고요. 100만원 아시겠죠? 우리 채널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장합니다. 우리 채널의 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는 것들 결코 여러분께 기준 없이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다고 한 대응 결코 기준 없이 해드리지 않습니다. 영상 보고 있다면 제 연락처 저장부터 하시고요. 저장을 하셔야 이제 연락이 되죠. 그죠?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대응도 해드리려면 저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꼭 저장해 놓으시고요. 상담이라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면은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다른 번호로 뭐 이 종목 뭐 저를 상담인 척 하거나 이러면 전화를 끊어버리세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VIP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종목 대응 해드릴 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하나만큼은 VIP 혜택이지만 뭐 VIP 가입을 해야 해드린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돈을 받고 대응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혹여나 나중에 에이베바이오 주가가 급등을 그려가지고 대박이 났을 때 여러분 제가 관리해드렸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이베바이오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저한테 일부 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관리 잘해드렸으니까 뭐 이제는 VIP 가입하시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몰라요. 그 찰나의 순간이 왔을 땐 제대로 된 대응과 빠른 결단력이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짓죠. VIP 혜택 같은 경우에는 정시타를 챙겨드릴 겁니다. 정시타, 정보력, 차별화된 정보 드릴 거예요. 차별화된 시나리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본업이 바빠서 못했네, 내가 본업이 하필 그때 바빠서 하필 그때 일이 있어서 사야 될 때 못 사고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억장이 무너지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제가 타이밍까지 잡아 드릴 거예요. 차별화된 정보,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모르는가에 따라서 주가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5%에서 10%, 100%, 천차만별이라는 걸 다들 아셔야 되고요. 이 모든 정보와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정시타가 필요하고요. 그 정시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여기로 에이베바이오라고 종목명을 꼭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에이베바이오가 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빅파마 소식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업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급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가 그래서 이 공백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죠. 결코 에이베바이오의 주가가 끝나서 이런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 저는 여러분께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악랄한 녀석들은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요 무려 1,9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기본은 저렴할 때 매수하고 비쌀 때 파는 거죠. 지금 여기가 저렴한 구간이 아니라면은 외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엄청난 1,900억이라는 순매수를 그리고 있을까요? 1,900억 원에 이르는 이 순매수 흐름은
단순히 저렴해서 들어왔다라기 보기엔 너무나 크나큰 금액입니다. 단순히 단타를 치러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꽤나 오랜 기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해버리면은 그 물량들을 저렴하게 웃으면서 받아가는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세력과 싸워가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 참여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싸우자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에이베바이오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늘 드리는 우리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하는 선물도 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우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